삼성 SDI에 이어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대규모의 유상증자를 발표했습니다. 유상증자를 발표한 이후 두 기업의 주가는 공통적으로 약세를 면치 못했는데, 공교롭게 지금 일주일에 하나씩 이렇게 큰 기업들이 대규모의 유상증자를 발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 SDI를 언급했을 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삼성 SDI가 대규모의 유상증자를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던 이유는 2024년에 매출과 이익이 동시에 감소한 반면 순부채는 161.9%라는 놀라운 증가세를 보였기 때문에 자본의 확충을 통한 자금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었다라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경우도 보면은 2024년에 매출과 이익이 굉장히 개선된 것을 알 수 있지만 매출과 이익의 증가세를 훨씬 초과하는 순부채 증가가 있었습니다. 특히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순부채는 2021년에 1,550억 원이었습니다. 이것이 2022년에 230%가 증가했고 2023년에는 356%가 증가한 데 이어 2024년에는 7조 4,420억 원으로 218%가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2021년에 1,500억 수준의 순부채가 2024년에는 7조, 그야말로 7조 4천 이상이 지금 증가한 상황이기 때문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최근에 영업 상황이 좋았다고 영업을 통한 자금으로 새로운 투자를 하기에는 부채의 증가가 너무 가파릅니다. 따라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도 대규모의 유상증자가 불가피했다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주가의 하락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이지요. 자, 그래서 이 두 업체가 공통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 들어서 주요 업체의 2024년까지의 실적이 지금 발표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두 업체처럼 실적이 좋지 않은 반면에 순부채의 증가가 급속히 나타나는 기업을 한번 체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두 개의 기업을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두 개의 기업 역시 어떤 형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대규모의 자금 확보가 필요한, 그리고 차입을 통한 자금 확보는 이제까지 너무 증가율이 가파르기 때문에 기타의 방법, 가장 대표적인 게 증시를 통한 유상증자가 되겠는데, 아마도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에 이어서 유상증자를 발표할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자, 한번 발표를 해보겠습니다. 자, LG화학입니다. LG화학은 2024년에 매출액이 11.5% 감소한 48조 9,160억 원입니다. 당기 순이익은 2023년에 2조를 넘었었는데 2024년에는 5,150억 원으로 당기 순이익의 규모가 4분의 1로 축소했습니다. 증가율로는 74.9%가 감소한 수준입니다. 특히 LG화학의 지금 순이익 추이는 2021년 3조 9,540억 원을 기록한 이후 지난 2년간 2조 원대로 감소를 한 뒤에 이어 2024년에는 5천억 원 수준까지 지금 이익 규모가 감소한 상태입니다. 반면에 순부채의 규모는 2024년에 20조 원을 넘어섰는데 이는 1년 전 12조 7,860억 원보다 58.8%가 증가한 수준입니다. LG화학은 지금 2021년에 10조 원 정도의 순부채였는데 이것이 3년 사이에 2배가 증가한 것이죠. 특히 2023년에 71%, 2024년에 58% 순부채의 증가가 가파른 상황에 있습니다. 주력 산업에서도 부진하고 특히 그 LG화학이 8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LG엔솔, 이 배터리 사업 부문에서의 실적 악화 등이 겹치면서
LG화학 실적이 굉장히 안 좋아지고 순부채가 늘어난 상황입니다. 이 중요한 거는 LG화학이 그냥 일반적인 화학업체가 아니라 국내 제조업을 가장 대표하는 업체가 바로 LG화학입니다. 반도체, 자동차, 제약바이오, 정유, 일반 석유화학은 물론 이러니와 그리고 배터리 부분까지 우리나라 제조업을 대표하는 기업이 LG화학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LG화학의 실적 부진과 부채의 상승은 우리나라 제조업 전체의 경기가 심각해지고 있음을 반증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유상증자 가능성이 높은 기업은 바로 포스코 홀딩스입니다. 포스코 홀딩스의 2024년 실적은 매출은 5.8% 감소한 72조입니다. 당기 순이익은 2023년에 1조 8,460억에서 1조 원이 없어졌습니다. 48.6%가 감소한 9,48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 포스코홀딩스의 순이익 추이를 보면 포스코홀딩스가 지금 얼마나 경영 상태가 좋지 않은가를 알 수 있습니다. 2021년 7조가 넘었던 순이익이 2022년에는 절반이 감소한 3조 5천, 그리고 2023년에는 또 여기서 절반이 감소한 1조 8천, 2024년에는 또 여기서 절반가량이 감소한 9,480억 수준입니다. 반면에 순부채는 2021년 4조 5천억 원 수준에서 2022년에는 44% 증가한 6조 5천, 2023년에는 또 42% 증가한 9조 2천을 기록한 이후 2024년에는 최근 사업연도 이래 가장 높은 34.7%가 증가한 12조 5,020억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포스코홀딩스 역시 철강 사업 부문의 업황이 중국과의 경쟁에서 눈에 띄는 부진을 보이면서 저는 포스코홀딩스의 주력 산업인 철강 부문에서의 실적 악화는 저는 이건 구조적인 문제다. 해결이 좀 어렵다라고 전망을 하는데 이에 따라서 매출이 줄고 이익은 더 큰 폭으로 줄어드는 상황. 그리고 순부채의 규모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이 3대 악재가 지금 직면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포스코홀딩스 역시 적지 않은 규모의 유상증자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자, 지금 이런 상황에 있는 기업들이 그냥의 보통 기업이 아니라 국내의 산업을 대표하는 대형 기업들이다. 그런데 이들 업체가 유상증자를 하게 되면 주가의 약세가 불가피한데 지금 이런 기업들은 주가를 신경 쓸 여력은 없는 상황이다. 생존을 걱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투자자 입장에서 본다면 지금 언급한 LG화학이나 포스코홀딩스는 역시 투자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두 업체 혹은 이 두 업체가 출자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도 투자를 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막연하게 2025년에 경기 상황이 좋지 않다라는 얘기는 개별 기업 하나하나의 실적을 보면은 막연한 얘기가 아니라 구체적이고 굉장히 위험 수위에 다다른 상황이다라는 것을 모두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럴 때 적극적인 리스크 관리를 하는 것이 투자 수익을 높이는 가장 우선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